람지님, 나 혼자 산다에 저희 영상 나온 거 보셨나요?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장면만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이렇게 저희가 아주 짧게 길어야 한 6초 나온 것 같아요. 제 목소리까지 들어간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 영상은 한 2초 정도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간접적으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코코님을 포함한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즐겨보는 나 혼자 산다에 저희 영상이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영상 올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제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들을 이번에 넣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 초보자도 보자마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우유 스티밍 방법을 A부터 Z까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4 우유 스티밍 총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 카페 알바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초보 카페 사장님들까지 오늘 영상 진짜 핵심만 모아놨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텐츠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공기주입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공기주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자, 스팀 피처에다가 우리가 스팀 노즐이라고 부르는 이 노즐을 담그고 시작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팀을 분사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 스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거품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처를 내리든 꺾든 어떻게든 이 노즐 팁이라고 하는 이 끝 부분을 바깥쪽으로 살짝 빼줘야 거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거품이 어떻게 생성되냐,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 스팀 팁을 제가 실제 사진으로 확대해가지고 찍어봤습니다. 두 종류인데 요거는 팁이 4개짜리고 요건 3개짜리예요. 이 4개짜리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 구멍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는 스팀이 우유 표면과 마찰을 하면서 생기는 거품들이 안쪽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몇 개 빠지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품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스팀팁 구멍을 몇 개 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이 몇 개 나왔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거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이거는 바로 실습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 머신 마누스 S라는 머신을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상업용 머신이랑 크기는 작지만 거의 스팀 능력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도 이 노즐의 팁을 보면은 이 아래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얘는 3개가 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업용은 4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개짜리도 있지만. 근데 이 마누스 머신도 4개짜리 팁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팁에 따라서 스팀의 거품의 양이나 느낌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좀 영상을 잘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소리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가장 작은 소리, 중간 소리, 큰 소리 한번 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작은 소리. 이렇게. 여러분, 이게 소리가 워낙 작아서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칙칙칙 엄청 작은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 구멍을 제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각도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적게 연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칫칫칫 이렇게 작은 소리들이 났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보다 좀 더 큰 중간 소리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각도 조절과 이 내리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내려서 소리를 좀 더 크게 내볼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틀고 봐봐. 요런 식으로. 이 차이가 바로 들리면 고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은 처음은 정말 칫칫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더 파박, 파박,
파바박 이런 좀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날수록 거품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가장 큰 소리, 그냥 피처를 냅다 빼버려서 얘가 갖고 있는 구멍 3개를 풀 개방해버리는 그런 스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뭐 육안으로도 보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는 실제에서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거품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좀 거칠게 생기다 보니까 혼합을 하기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도 권장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다 빼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혹시나 매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분들은 스팀 피처를 너무 많이 빼서 구멍이 다 열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움직여서 구멍을 다 열리지 않게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냐면, 감이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그냥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리가 크게 나네, 이 각도에선 구멍이 많이 열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더 숙이니까 좀 더 소리가 작게 나네, 거품이 더 적게 생기네, 이 각도로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스티밍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감을 소리를 통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이 소리에 따라 거품량이 실제 다른지 제가 유리컵에 부어서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는 중간 소리로 한 2번 정도만 내보고, 그 다음은 중간 소리를 한 4번, 5번 정도 조금 차이를 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팀 틀고 중간 소리를 한 번, 2번. 자, 이제 혼합할게요. 적정한 온도일 때 꺼주고, 이게 아마 다 안 들어갈 거여서 그냥 꽉 차게 부을게요. 이 정도. 자, 이번에는 한 4번 정도 넣어볼게요. 많으면 5번까지. 틀고, 한 번, 둘, 셋, 넷. 꺼주고. 자, 이번에 여기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2번 넣은 게 요 정도 높이인데 한 4번 넣은 거는 거의 2배 같죠? 딱 제가 봤을 때 눈으로 2배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정확하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고 누구나 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다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잔에 만든다고 치면 요거 카푸치노 우리 매장에서, 요거 라떼, 그럼 라떼는 2번 넣어, 카푸치노 4번 넣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도 좀 더 맞출 수가 있다. 기준 없는 거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 잘 보셨나요? 자, 그럼 공기주입 깔끔하게 정리하고 혼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기주입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소리가 나야 거품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냥 내렸다고 거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야 거품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소리의 세기가 크면 더 큰 거품이 생긴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는 소리의 세기와 횟수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밀크 베버리지, 우유 음료에 따라서 카푸치노는 중간 소리 4번, 라떼는 뭐 중간 소리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우유 스티밍 레시피를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진짜 연습 많이 하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니까 저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유 스티밍에서 또 많이 연습을 하시는 혼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그 코쿠님이 보신 2년 전 영상에는 공기주입이랑 혼합을 아마 별도로 나눠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틀린 설명은 아니긴 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공기주입과 혼합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이 스팀틱 구멍 4개짜리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2개는 바깥으로 빠져 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2개는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치면, 이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거는 공기 주입을 담당하겠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유 표면에 분사되면서. 근데 안에 있는 애는 우유 표면에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얘가 만들어낸 공기를 깨주면서 우유와 섞는 혼합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멍을 4개 다 빼는 풀 개방을 하지 않으시면 공기주입과 혼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벨벳 밀크폼,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적은 양으로 공기주입을 하고 많은 개수의 구멍으로 혼합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거품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 구멍을 더 많이 빼야겠지만, 근데 적은 양의 거품으로 벨벳 밀크를 만들 거면 구멍을 적게 열어서 공기주입하고 나머지로 계속 혼합하다가 마지막에는
4개 전부 다 담가가지고 풀 혼합을 진행하는 게 벨벳 밀크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거품이 좀 거칠 수밖에 없는 방법은 풀 개방. 공기 주입할 때 구멍 전부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 전부 다 공기를 넣다가 그 다음에 일정 되면은 다시 풀 혼합 다 담가가지고. 근데 이때는 혼합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만 혼합이 이루어지니까 조금은 거품이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실 때 전부 다 빼가지고 거품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배우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시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에서는 그렇게 풀개방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카페 환경에서도 풀개방해가지고 막 거품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 현상 때문에 거품의 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 빼지 말고 일부만 빼서 공기 주입하고 일부는 혼합하는 이 방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혼합은 기계가 알아서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합을 어려워하시냐? 그것은 각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다양한 노즐 팁의 위치를 써놨는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만약에 머신의 스팀 압이 정말로 강하다면 어떤 각도에서 해도 사실 잘 섞이긴 하거든요. 물론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폼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머신 스팀 압력 엄청 세요. 맨날 막 꿀렁꿀렁 돼요. 근데 왜 스팀 잘 안 돼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는 머신이 스팀 압이 진짜 센 게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멍이 많거나 구멍의 크기가 크면 나오는 스팀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스팀의 양이 많아도 꿀렁꿀렁 되거든요. 그래서 스팀 양이 많은 건데 압이 세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요거에 대한 수치적인 기준을 드리면 우리가 통상 1바를 기본적인 스팀 압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머신이 그냥 1바 언저리다. 그럼 스팀 압이 센 건 아니에요. 그냥 스팀 양이 많은 걸 거예요. 꿀렁꿀렁 된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쓰는 머신이 막 1.4바예요. 1.5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요런 정도로면 스팀압이 진짜 센 겁니다. 요거는. 요런 머신들은 혼합이 좀 잘 돼요. 좀 깊게 담가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1바 또는 그 이하 0.9바, 0.8바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런 정도의 머신이라면 이 각도 설정을 매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각도 4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가운데 중점에서 1시, 2시, 4시, 5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뭐 3시, 또 이 반대쪽도 다 사용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오른편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보통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으로 레버 조작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피처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노즐이라고 치면은 왼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꺾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꺾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좀 많이 한다. 근데 반대로 해도 잘 됩니다. 실제 해보시면. 근데 보통 이쪽으로 꺾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솔직히 1시, 2시, 뭐 3시, 4시, 5시, 그러니까 6시 제외하고는 다 잘 됩니다. 근데 저는 1시에서 2시를 추천드려요. 이건 왜 그러냐? 다 잘 되면 그냥 아무 때서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공기 주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시가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노즐이라고 해볼게요. 1~2시에 넣으려면 일반적으로 피처를 숙여야 돼요, 앞쪽으로. 그럼 노즐이 안쪽으로 깊게 담기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노즐을 빼려고 피처를 움직이시면 이 노즐에 있는 구멍들이 다 열리는 현상이 좀 드물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열리면 이렇게 다 빼버려야 돼요. 살짝 하면은 조금밖에 안 열리거든요. 즉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4시, 5시 피처를 이렇게 뒤로 제끼는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은 좀만 꺾어도 갑자기 4개의 구멍이나 3개의 구멍이 풀개방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기 주입이 조금 까다롭다. 디테일하게 하기 조금 어렵다. 근데 숙련자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4, 5시 했을 때 엄청 집중하면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더 쉬워요. 근데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애초에 거품량을 엄청 많이 만들 거라거나 내가 사용하는 머신이 가정용 머신이거나 상업용 머신인데 막 스팀이 너무 약해요. 막 0.7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애초에 이제 거품도 잘 안 생기고 바가 너무 낮으면 혼합이 애초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피처를 아예 제껴버려가지고 돌려버리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머신이라면 상업용 머신이라면 혼합이 잘 됩니다. 1~2시에 넣어도. 근데 1~2시에 넣으면 공기 주입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두 시를 추천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나는 라떼아트 연습을 한다. 매장에서 라떼아트를 막 열심히 잘해주고 싶다. 그러면 적은 거품으로 벨벳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한두 시 방향에 하는 게 완전 이득입니다. 저는 참고로 라떼아트 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 대회 나갔을 때 전부 한두 시에 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마다 약간의 차이 있지만 거의 전부 다 이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상업용 머신이 한두 시 하면 진짜 잘 될 거다.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실제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혼합 실습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우유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물이랑 지금 주방 세제를 살짝 넣은 건데 지금 수돗물이 차갑지가 않아서 지금은 제가 얼음을 한 2개 정도만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인 스티밍 자세부터 해서 혼합점을 찾는 법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스팀 전에 퍼징 해주시고 자세를 잡을 건데 이 스팀 노즐을 이제 위치시킬 때도 이 머신은 여기에다 하면은 피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빼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 세운 거랑 이렇게 숙이는 거랑 스팀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좀 올릴수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팀이 좀 더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상. 막 꿀렁꿀렁 되거든요.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 이 혼합할 때 좀 더 꿀렁이는 게 적어진다. 근데 너무 숙이고 하는 건 스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상업용 머신 중에 스팀 양이 너무 많아서 꿀렁이는 애들은 다 세웠는데 너무 심하면 조금은 숙여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 각도를 일정하게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노스 S는 다 세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손잡이 있죠, 손잡이. 이 손잡이랑 여기랑 다 일자로 맞춰요. 그리고 이 피처코에 노즐을 걸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일자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부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이 팁이 가운데에 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손잡이를 스위치 돌리듯이 이쪽으로 틀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3시죠. 자, 그리고 피처를 앞으로 살짝 숙여요. 그러면 2시, 1시 이렇게 위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3시에서 피처를 뒤로 꺾는다. 그러면 4시, 5시가 되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세요. 막 한 번에 잡지 마시고 자, 다시 일자 맞춘다, 올린다, 가운데다, 꺾는다, 3시다. 여기서 나는 2시로 갈 거다, 1시로 갈 거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적당히 공기주입 한 다음에 혼합점 찾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혼합점이 뭔지. 자, 틀어보고 공기주입을 해보고 공기주입 적당히 해다 칠게요. 그냥 살짝 올려서 감춰줍니다. 자, 그러면 막 빨려 들어가죠, 지금. 노즐을 중심으로. 이게 혼합점 맞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아무것도 이렇게 없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움직이다가 공기 들어간 건데 얘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온도가 되면은 꺼주는 거죠. 네. 그리고 빼보면 약간의 장기포는 빵빵 쳐서 깨주면 되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윤기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질반질 반질반질. 이게 혼합이 잘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4시, 5시에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근데 어떻게 되냐면 5시 정도에 넣고 해볼게요. 자, 틀어볼게요. 틀고 움직이면 거품이 제가 막 일부러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빵빵 들어가요, 빵빵. 물론 혼합은 좀 더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유량이 많으면 이렇게 좀 꺾는 게 편하긴 해요. 더 혼합이 잘 되는 게 맞아가지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 여기나 여기나 혼합은 다 잘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방금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조금 움직였을 때 와장창 거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초보자는 이 현상이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1시, 2시를 권장을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이 잘 안 되는 2가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람제님 영상 보고 1, 2시랑 요 일자 맞추는 거 뭐 다 했다.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2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혼합할 때 이 노즐을 너무 깊게 담그지 않았는지, 2번째는 이 노즐을 너무 벽면에 붙이지 않았는지, 이 2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티밍은 공기주입이든 혼합이든 매우 미세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공기주입도 좀 거칠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혼합할 때도 이렇게 막 깊게 담가 버리는 거죠. 지금 노즐을 거의 제가 바닥 쪽에 붙여버렸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 너무 뜨겁거든요. 연기도 나는 거 보니까. 근데 거품이 이렇게 하나도 안 사라지죠. 그냥 개거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팀 하실 때 이게 노즐이라고 치면은 얘를 조금씩 내리다가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막 내릴 때도 막 이렇게 내리고 올릴 때도 막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공기주입도 거칠게 되지만 혼합할 때 노즐이 너무 깊게 담가서
위에 표면의 거품들이 잘 안 사라지게 된다. 섞이지가 않게 된다. 요 점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표면에서 해요. 근데도 혼합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노즐을 너무 벽에 붙인 거거든요. 이 케이스도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벽에 붙이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벽에 붙이고 하세요. 거의. 공기 주입도 잘 안 돼요. 들어보세요. 공기 주입도 적게 돼요. 구멍이 막혀 있어서. 그리고 안 사라지죠. 저 거품들이. 그리고 소리도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보세요. 아까랑 비주얼이 비슷해요. 이것도 거품이 안 사라져 있죠? 벽면에다가 스팀을 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분들은 벽면에서 노즐만 좀 떼도 바로 혼합이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혼합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혼합은 머신이 알아서 해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각도를 잘 맞추는데 저는 1시에서 2시를 추천을 한다. 단, 사용하시는 머신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여 보시되 일반적인 상업용 머신은 여기를 가이드로 잡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혼합점을 찾아야 된다. 가이드를 삼은 다음에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혼합점을 찾으시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즐의 각도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피처의 모양이나 우유 용량이 달라지면 혼합점이 약간 변화하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무조건 스티밍은 조금씩 움직여주시는 거. 이 조금씩이 무슨 1cm가 아닙니다. 0.12cm 움직이다 생각하고 엄청 조금씩 움직여주셔야 돼요. 이 점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님, 스팀 온도는 몇 도 정도가 정확한 건가요? 이것도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온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스팀을 할 때 벨벳밀크 만들어가지고 라떼아트하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라떼가 결국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음용 온도가 매우 중요하죠. 이론적으로는 맥시멈 70도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70도가 넘어가면은 너무 뜨겁기도 하지만 우유 특유의 냄새, 가열치, 가열한 냄새 이런 게 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꽤 해봤는데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 테스트 결과로는 75도까지 그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70도를 넘기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카페는 조금 다른 게 소비자분들이 뜨거운 걸 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라떼를 약간 탕이나 국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70도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데워달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손님들한테는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70에서 75도 사이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맛있는 라떼는 스티밍 온도를 60에서 65도로 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커피나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스팀 온도를 가늠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연습을 한 10번만 하세요. 자, 이 온도계를 일단 준비를 해두고 스팀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손으로 댈 거 아니에요. 손으로 대봤을 때 이거 더 이상 손대기 힘들 때 일단 꺼보세요. 그리고 온도를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넣어가지고 재봤는데 얘가 50도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60도는 넘기긴 해야 돼요. 50도 너무 낮아요. 그러면 뜨거운 걸 잘 못 만지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만약 사람마다 다르고 계절에 따라 조금 달라요. 여름에 더 뜨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더 뜨겁게 해야 되니까 계속 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손이 데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손대기 힘들 때 끄는 게 아니라 한 2초에서 3초 정도 있다 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봐요. 그랬더니 65도가 나오네, 내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감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을 만들다 보면 나중엔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아요. 이 정도면 끝날 때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만 온도계 사용해서 해보시면 지금 한 60도겠다, 65도겠다를 아실 수가 있다. 또 너무 이런 게 힘들고 난 정확한 게 좋으면 온도계 꽂고 스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감으로 연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님, 제가 저번에 카페 가서 라떼를 시켰는데 스팀 행주를 그냥 바 위에 방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유 스티밍의 스킬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위생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위생이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 이 위생이 좋지 않으면 손님들이 배탈이 날 수 있거나 정말 심각하면 식중독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생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깨끗한 스팀 전용 행주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 닦던 거, 테이블 닦던 거를 그냥 쓰시면 큰일 납니다. 교차 오염이 발생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흰색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실습 때도 흰색을 썼는데 왜 흰색이 좋냐면 다른 게 묻어있는 게 잘 보이잖아요. 만약 갈색 행주다, 그러면은 갈색 행주는 뭐가 묻어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사용하시면 잘 보이기 때문에 우유 전용으로만 쓰기에
정말 좋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아니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량이 많은 카페는 계속해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중간중간에 물로 적당히 세척을 한다 해도 이 우유가 계속해서 묻게 되면은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량이 많은 카페는 그거를 뭐 세척하기 위해서 딴 곳으로 빼둔다거나 하고 새로운 행주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팀 사용 전후 반드시 퍼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물을 빼주기 위해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위생이랑 큰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후는 정말 중요해요. 후는 잔여 우유를 빼주는 거거든요. 이 잔여 우유를 빼지 않으면 노즐 안에 우유가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감 청소를 하긴 하지만 이 스티밍 후 퍼징 작업만 잘 해주셔도 마감 청소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노즐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퍼징을 잘 해주시고 퍼징할 때는 아주 시원하게 틀어줘야지 찔끔 틀으면 잔여 우유가 잘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스티밍 후에는 아주 시원하게 잔여 우유를 빼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들은 건데 스타벅스는 이 일회용 행주를 일단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회용 행주를 어떤 통에다가 소독제랑 같이 한번 담가놨다가 걔를 사용할 때 빼서 물로 헹군 다음에 사용하고 다 쓴 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카페는 뭐 일회용 행주를 우리는 못 쓴다, 그냥 일반 행주를 써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보관을 하고 교체하시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뭐 행주를 잘 끓는 물에 삶아주거나 뭐 어떤 소독 제품, 청소 제품을 사용해서 행주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스팀 행주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스팀 행주를 둘 때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바에다 방치하는 거, 머신 트레이, 요거 저도 좀 하긴 했었는데 요거 안 됩니다. 저도 지금은 무조건 접시 위에, 또 여러분 아니면 머신에다가 트레이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 구조가 나오면 다이소에서 이렇게 바구니처럼 돼 있고 여기 뽁뽁이 붙일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머신에다가 탁 붙여두면 여기 깔끔하게 탁 올려두면 좋죠. 저희는 지금 머신 양옆에 장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주를 올려가지고 하시면 좀 더 좋다. 다이소에서 팝니다.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접시 위에 보관하시고 접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겠죠. 가루가 들어가지 않게.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 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요거를 이제 안쪽에 집어넣거나 좀 더 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팀 노즐 청소 방법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노즐 마감 청소하는 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엄청 간단한데 일단은 뭐 영업 중간에는 이렇게 닦아주시고 퍼징을 할 때 이렇게 찔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하세요. 그래야 쭉쭉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연습처럼 주방 세제를 넣어줄 겁니다. 또는 머신 약품 쓰셔도 돼요. 자, 요거를 그냥 담근 다음에 스팀 틀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때 연습 한번 하세요. 마감할 때 연습 한번 하세요. 공기주입도 해주고 혼합도 해주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하는 거죠. 또는 그냥 담가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놓으시죠. 마감 때 좀 바쁘니까. 그래서 뜨겁게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한 70도 정도로 올려주신 다음에 꺼줍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스티밍 후에 퍼징을 왜 하죠? 우유가 안에 들어가는 걸 빼주기 위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스티밍 할 때 우유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팀을 끄게 되면은 압력차에 의해서. 똑같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세제물을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우유 찌꺼기가 혹시나 있으면 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굳어요. 요거를 한 10분 정도만 하고 확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제물이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남아있을까봐.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불안하다면 맹물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세요. 맹물로 그냥 한번 틀었다가 물을 싹 빤 다음에 확 틀어주는. 그리고 스팀을 한 2-30초 세게 트시면은 잔여 세제가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10분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빼주고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반드시 행주로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팀을 오랫동안 개방해주시면 돼요. 뭐 길어야 30초입니다. 많은데 10에서 20초 정도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매일 하진 않아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좋아요. 이 스팀 팁을 빼야 됩니다. 뜨거우니까 행주로 잘 잡으시고 이 아랫부분에도 묻어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거 잘 닦아주시고 특히 이 사이에 껴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 오링이랑 여기 이 사이에 우유 찌꺼기 이거는 없는데 끼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닦아주셔야 돼요. 잘 싹싹싹 긁어내주시고 혹시나 눈에 보이면. 그리고 이거 뺐으면은 여기다가 담가두세요. 이렇게. 그 안에 혹시나 묻어있으면 살짝 녹아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 10분, 20분 뒤에 깨끗한 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여기 남은 물은 스팀팁 뺀 다음에 머신 배수구에 버리세요. 머신 배수구도 청소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석이조죠.
여러분 이렇게 스팀 노즐 마감 청소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2년 만에 2024 우유 스티밍 총정리 강의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한다 해서 코쿠님이 저희 영상을 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MBC 공영방송에 간접 출연을 하게 돼서 저도 진짜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고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